저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렌즈는 이제 대략 한 20여 가지 되는데 그중에 실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렌즈는 14가지 정도 됩니다. 사실 이제 환자분들이 다 알아보고 왔다, 나는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왔다 라고 하셔도 제가 좀 질문을 좀 디테일하게 드려보면 사실 뭐 모든 걸 다 알고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 봐도 되겠고요. 그래도 한 일주일에 한두 분 정도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 상당히 이해도가 높으신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특정 렌즈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 있게 알고 오시지만 대부분 나머지 렌즈들에 대한 건 자세한 건 모르시더라고요. 오늘 이제 준비해 본 내용은 이제 여러 케이스들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내가 이런 환자 케이스랑 비슷하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각 예시를 들고 그런 예시 환자 케이스에서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나 좀 추천드리는 렌즈들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일단 이제 좀 생각해 볼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 근시다. 마이너스 9디옵터, 마이너스 4디옵터인데, 실제 이 검사 결과가 있는 그대로 생각을 해보면 좀 눈이 짝짝이죠. 짝눈이기는 한데, 실제 이게 원래 짝짝인지 아니면 백내장을 겪으면서 도수가 변해가지고 짝짝이가 됐는지, 이거는 검사를 자세하게 해봐야 아는 부분이기는 하고요. 보통 이제 이렇게 연세가 70대 정도의 근시 도수가 있을 때, 난 돋보기 써도 괜찮다 라고 하시지만, 막상 수술을 하고 나면, 다초점으로 수술을 하고 나면 환자분들이 가까운 게 너무 불편하다라고 대부분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남자분들,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이 더 그런 경향들이 좀 진료 보다 보면 더 많이 느껴지고요. 평생을 근거리는 안경을 벗고 그래도 편하게 봐왔기 때문에 다초점으로 만들어낸 근거리가 생각보다는 내 입장에서는 불편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돋보기 착용이 괜찮다라는 표현을 있는 그대로 그냥 그러면 멀리 중간 가까이 다 보게 다초점을 하면 되지 않겠냐, 뭐 필요하면 돋보기 쓰겠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내 눈이 원래 편하게 봤던 근거리 쪽을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시키면서 백내장 증상을 개선시키는, 그래서 제가 일단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단초점으로 근거리로 보게 만들고 안경을 착용하시는 것을 일단 1순위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외에 나머지 방법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조금이라도 원거리 쪽에서 빛번짐을 더 적게 가면서 원거리 시력을 우선적으로 간다면 아이엔스 같은 렌즈도 좋은 방법일 수 있죠. 하지만 다초점 렌즈들보다 근거리 힘이 더 약한 만큼 근거리에 있어서 돋보기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점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 또 다초점도 적용을 해볼 수 있는데 다초점 적용했을 시에 내가 적응하는 부분이 괜찮을지, 또는 이제 특히나 원거리 이렇게 평상시 이 정도 고도 근시 난시 있었으면 다초점으로 수술을 해도 원거리는 그래도 비교적 만족을 하시는데 근거리에 있어서는 분명히 불편해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근거리를 어느 정도 포기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 돋보기를 어느 정도 쓴다라는 거를 좀 잘 생각을 하고 결정해야겠다. 만약에 다초점에서 수술을 한다면 그냥 무난하게 제가 추천할 만한 렌즈는 클라리온 페놉틱스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난시가 같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난시 교정을 하는 단초점 렌즈가 좋겠고요. 아니면은 이제 다초점으로 하겠다. 그래도 원거리, 중간거리, 근거리 무난한 클라리온 페놉틱스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 이제 실제 진료 보다 보면 많이 겪는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젊은 분인데 경도 근시에 중등도 근시, 경도 근시 정도의 난시도 같이 있고 필라테스 선생님이고 당연히 다 잘 보고 싶고 수술한 티가 안 나길 원한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내가 다초점으로 백내장 수술을 했을 때 혹시 남들이 알아보면 어떨까? 이런 부분들을 젊은 분들이 또 간혹 질문하시는 내용이긴 하고요. 이제 젊은 사람에서 백내장이 왔다 그러면 외상도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스테로이드나 이런 기타 어떤 약물 사용으로 인해서 유발됐을 가능성도 있겠죠. 보통 이런 분들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렌즈는 시너지 렌즈입니다. 이 시너지 렌즈의 경우 다른 이제 다초점 렌즈들 대비해서 근거리 힘이 센 편이기 때문에 사실 30대 분이라면은 백내장은 있지만 노안이라는 거를 제대로 겪어본 적은 없죠. 그냥 뿌얘졌을 뿐이지 가까운 거가 안경을 쓰고 안 보인다 이런 개념을 많이 겪어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 다초점으로 수술을 했을 시에 생각보다 근거리를 좀 불편해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젊기 때문에 또 적응하는 능력이나 빛번짐이나 이런 것도 생각보다 초반엔 좀 불편해하지만 좀 연세가 있는 분들보다는 좀 빨리 좀 적응하는 측면에서는 좀 장점도 있고요. 그랬을 때 시너지 렌즈가 근거리 힘이 좀 세면서 원거리 힘은 약간 다소 조금 약한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젊은 분들한테 사용했을 때
렌즈 색깔에서도 옐로우 렌즈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고 근거리 힘도 비교적 좋은 렌즈이기 때문에 젊은 분들에서 수술했을 때 만족도가 좋은 렌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엘라나 렌즈도 추천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 이제 경도 난시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검사를 해보면 안경 도수로는 난시가 좀 있다라 하더라도 각막 난시가 거의 없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난시가 별로 없으면 엘라나는 토릭이 안 나온다는 단점은 있지만 또 이 클리어 렌즈, 색깔이 없는 렌즈이기도 하고 또 최신 렌즈인 만큼 빛번짐도 좀 적은 편이기 때문에 원거리, 중간거리, 근거리 이 전반적인 밸런스가 무난한 엘라나 렌즈도 젊은 분들께 추천드리는 렌즈입니다. 다음 케이스 보시면 40대 남성분이고 한 중등도의 근시가 있고 난시는 없다고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컴퓨터 잘 보여야 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개발자이고 건조증이 좀 있고 운전을 많이 한다. 뭐 야간에 운전을 할 수도 있겠죠. 앞서 케이스처럼 좀 비교적 젊은 연령대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이 시너지 그다음에 엘라나 렌즈가 비교적 일단 무난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옐로우 렌즈들에 비해서 상의 선명도도 좀 유리한 측면도 있고요. 또 근거리까지 좀 두루두루 커버가 되고 또 모니터 거리, 중간 거리를 커버하는 데 있어서도 이 두 렌즈가 다 무난한 초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두 렌즈가 좋을 것 같고요. 빛번짐을 생각하면 시너지보단 엘라나가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대신 근거리는 또 시너지가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좀 니즈에 따라서 조금 더 근거리를 좀 더 고려하시면 시너지가 되겠고 야간 운전 비율이 조금 더 어느 정도 있다면 엘라나도 괜찮은 초이스가 되겠다 생각합니다. 저희가 따로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렌즈마다 환자분들이 말씀하신 만족감 또는 불편감 정말 리얼한 후기들이 있기 때문에 멤버십 가입해 보시면 값어치는 충분히 하실 겁니다.